당장 나가자. 이런 집안하고는 절대 엮일 수 없어.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내 아들 인생을 망치게 할 순 없다. 지금 당장 나가자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건 평범한 상견례 자리에서 단 10분 만에 벌어진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부모.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길래 아버지가 아들의 파혼을 결정했을까요? 그것도 처음 만난 상견례 자리에서 단 10분 만에?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드릴 겁니다. 바로 내 삶의 가치를 지키는 법과 독이 된 인연을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 인생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인생 교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세 최영수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혼자 키웠습니다. 아내는 아들 태연이가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날은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태연이 학교 앞으로 우산을 가져다 주러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그 후로 20년 가까이 저 혼자 아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태연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의학으로 승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저는 교사 월급으로 아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느라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아들에게 내색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태연이는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 과정을 거쳐 37살에야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봉이 1억이 넘는 좋은 직장이었죠. 작년 가을,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태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다음 주에 집에 데려와도 될까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늦게 시작한 사회생활 때문에 결혼도 늦어질까 걱정했는데 드디어 좋은 인연을 만났나 봅니다. 그렇게 다음 주 일요일, 태연이는 지연이라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는 지연이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밝은 미소와 공손한 인사,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두 사람이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지연이는 병원에서 태연이를 처음 만났고 태연이의 환자를 돌보면서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태연이가 결심한 듯 말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아들도 37세니 결혼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고 손주도 빨리 보고 싶었거든요. 지연이와 헤어진 후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지 알아?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꾸밈 없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소탈하고 좀 직설적인 분들이세요.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도 여자친구, 부모님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연이도 부모님을 별로 만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지연이 부모님이 인천에 살고 계신다면서 인천의 한 한정식 집으로 정해졌어요. 사실 저는 서울에서 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지만 지연이 어머니가 여자 쪽 지역에서 하는 게 예의라고 하셨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인천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평소에 입지 않던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퇴직 후에는 편한 차림으로 다녔기 때문에 아들도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차려입으셨어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예비 사돈을 처음 뵙는 자리인데. 마음속으로는 정말 긴장됐습니다. 저 혼자 태연이를 키웠고 사실 이런 자리가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뭘 준비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죠. 인천의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연이 가족이 와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태연이는 방으로 안내받았고 문을 열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넥타이를 매만지며 긴장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예비 사돈 내외는 둘 다 골프웨어나 등산복 같은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깔끔한 차림이긴 했지만
상견례 같은 격식 있는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수라고 합니다. 태현이 아버지입니다. 지연이 부모님도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어쩐지 반가움보다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와 아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했습니다. 특히 제 정장 차림을 보며 약간 눈살을 찌푸리는 표정이 느껴졌어요. 자리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지연이 어머니가 유리병이 든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상견례 선물이죠. 지연이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보니 평범한 음료수 상자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했네요. 이런 걸 준비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아이 됐어요. 남자 혼자서 이런 것까지 살뜰하게 챙기긴 힘들죠.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마치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내가 일찍 돌아가셔서요.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아직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지연이 아버지가 갑자기 소주를 시켰습니다.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직원을 부르더니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약주하시죠? 어색한 분위기가 풀릴까 싶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또 술 취해서 무슨 말 했는지 까먹으려고 그래? 말 가려서 해. 부부가 서로 투닥거리는 모습에 더 어색해졌습니다. 곧 지연이 어머니가 소개를 시작했어요. 저 지연이 엄마예요. 여기가 지연이 아빠고요. 여기 태연이 아빠는 우리보다 젊으신 것 같네. 우리가 지연이를 늦지막이 봐가지고요. 지연이 아버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 간호사예요, 간호사.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꽤 된다니까요. 월급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좀 민망했지만 저는 정중하게 응답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귀한 따님 이렇게 보내주어 감사합니다. 그러자 지연이 어머니의 안색이 확 변했습니다. 보내주기요? 보내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오히려 요즘엔 남자가 장가오는 거지.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말이 무례했나 싶어 얼른 해명했죠.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좋은 인연이 되어 기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말투에서 뭔가 불만이 느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지연이 어머니가 제 직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교사였다고 하셨죠? 네,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지 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은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이런 질문이 불편했지만 참고 대답했습니다. 동네에서 어르신들 한문 가르쳐 드리는 소일거리 조금 하고 있습니다. 돈벌이 되는 일은 아니라. 그러자 지연이 어머니가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장사를 하고 있어서 정년이 없어요. 80살까지는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나중에 애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시진 않을 거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듣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나름대로 해놨습니다. 교직 연금도 있고 아들에게 부담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시면 다행이죠. 또 안 사돈 안 계셔서 우리 딸이 시아버지 모시고 살고 그래야 하나 싶어가지고. 그제서야 지연이가 어머니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안 사돈은 언제? 태연이 고등학생 때 사별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큰 병 같은 거. 엄마 왜 그래? 지연이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알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어디 큰 병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유전이 되는 거니까. 저는 불쾌했지만 아내의 죽음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유전병 같은 건 없어요. 지연이 어머니는 그제서야 안심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결혼식에 초에 불 붙이고 그런 건 누가 하실 거예요? 친척분 계세요? 네, 태연이 고모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면접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지연이 아버지는 이미 소주 한 병을 거의 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연이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참, 결혼식은 인천에서 하는 거 아시죠? 저와 태연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아직 지연이랑 상의는 안 해봤는데요. 엄마, 내가 언제 인천에서 한다고 했어? 상견례나 결혼식 이런 건 다 여자 쪽에 맞추는 거야. 우리 지연이는 인천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태연이는 서울에서 일하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이런 건 다 여자 쪽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지연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은근슬쩍 덧붙였어요. 아, 대신 신혼집은 서울에 구하든 어디든 상관없고요. 모든 걸 다 여자 쪽에 맞추라면서 집은 서울에 구하라는 모순된 말에 의아했습니다. 곧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어요. 집은 당연히 남자 측에서 마련하라는 의미였죠.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세요? 지연이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이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지연이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1억 8천 보태 주기로 하셨고 지연이랑 제가 모은 돈으로 전세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 어머니가 인상을 쓰며 자르더군요. 이런 건 어른들이 정하는 거야. 어른들 말씀하는데 끼어들고 그런 거 아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아들을 위해 참고 말했습니다. 태연이 말이 맞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고 지연이도 6천만 원 정도 모았다고 하니 전세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지연이 어머니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제가 딸한테 못 들었어요. 저희 입장은 그래요. 전세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 사돈께서 좀 보태 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머. 여자는 혼수를 해가는 거죠. 저희는 2, 3천만 원 정도 생각하네요. 당연히 집은 남자가 하는 거고. 방금 전에는 시집 보내는 시대가 아니라더니 이제는 집은 당연히 남자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중성이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요. 태연이 그 나이 먹고도 여자랑 비슷하게 모았다는 것도 차마 넘겼어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집은 사돈이 해주실 줄 알았네요. 제 말이 틀린가요? 태연이가 37이면 이제 곧 40인데 모아둔 돈이 그거밖에 안 되면 제가 낯 뜨거워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겠네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사돈님, 태연이가 연봉이 1억 정도 합니다. 공부를 오래 하느라 직장에 늦게 들어가서 그렇지 앞으로 더 많이 벌 거고요. 살면서 집도 사고 할 능력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꾸 똑같이 모았다고 하시는데 1억이랑 6천이 어떻게 같습니까? 간호사도 좋은 직업이지만 의사만큼 연봉을 받을 수는 없을 텐데 말이죠. 지연이 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참, 제가 이런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어요. 꼭 딸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 딸이 1억 8천 값어치밖에 못하는 건가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의 값어치라니 마치 물건 거래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 딸이 간호사고 모아둔 돈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서울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들고 오는 사위를 바라긴 했어요. 아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 혼자 저 키우시고 저 이만큼 공부시키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돈도 제가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버지가 꼭 주고 싶으시다 하신 거고요. 그러자 지연이 어머니가 아들의 말을 끊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태연이 넌 왜 아까부터 예의 없이 끼어들어? 그러면서 저를 흘겨보는데 아들을 왜 이렇게 예의 없이 키웠냐는 듯한 눈초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연이가 결혼 당사자인데 할 말도 못합니까? 그리고 예의가 없는 건 그쪽 아닌지요. 지연이 아버지가 술기운에 취해 기어들었습니다. 그쪽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죠. 사돈이라고 해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최 씨 본인과 아들을 이렇게 없이 여기는 교양 없는 집안이랑은 상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말에 지연이 부모님은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교양 없다고요?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그래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태연아, 우리 가자. 이런 분들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겠다. 아들은 당황했지만 저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지연이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 잠시만요. 부모님이 오늘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연 씨, 미안하지만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우리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태연이가 불행해질 것이 뻔해요. 그렇게 단 10분 만에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연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갑작스럽게 결정한 일이라 아들이 상처받았을까 걱정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는 지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태연아, 내가 사랑하는 건 알아.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과도 함께 하는 거지. 방금 본 그 모습이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모습이라고 생각해봐.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지연이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연이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연이와 직접 얘기해 볼게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병원에서 태연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연이가 결혼 후에는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태연이의 수입 대부분을 지연이 부모님께 드려야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지연이는 결혼 후에도 부모님 말씀에 절대 거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했는데도 태연이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봤어요. 아버지가 오르셨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잖아. 지연이는 좋은 아이일지 몰라도 그 부모님과 평생 엮여 살아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처음에는 아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점점 아물었어요. 그리고 약 6개월 후 태연이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약사 수진이라는 분이었죠. 수진이는 첫 만남부터 달랐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 오는 날에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었고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보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수진이 부모님은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분들이셨습니다. 아들의 과거 상처를 알고 계셨던지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모습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달 마침내 태연이와 수진이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그렇게 결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선택을 했을 거예요. 인생에는 때로 과감하게 결정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죠. 제가 그날 참고 넘어갔다면 아마 태연이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곧 태어날 첫 손주를 기다리는 즐거움도 생겼고요. 돌이켜보면 그날의 결정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가치와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